탄핵 사유야. 박근혜 탄핵 사유. 국가기밀 누설죄는. 알아? 자, 정호성이 이날 오후 남부구치소에서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대통령 말씀 자료가 최순실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 씨가 의견을 말하고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말씀 자료라는 말은 뭐야? 이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지? 이 말의 숨은 자료는 뭐냐면 숨은 내용은 대통령 말씀 자료야. 박근혜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되기 이전에 후보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 말씀 자료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내용을 최순실이 손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야. 최순실이가 의견을 말하고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 또 인사 발표안에 대한 내용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최 씨가 말했다고 최 씨의 인사 개입 사실을 사실상 시인. 뭐라고요? 지금 박근혜 인사가 최순실의 그 허가를 받아서 인사 개입을 했다는, 특히 국정원의 인사를 국정원 인사를 그 박근혜가 여러 명을 복수로 추천하며 최순실이 낙점했다는 거야. 어제 그 얘기까지 했대.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최 씨의 인사 개입도 인정을 한 거야. 그럼 이건 박근혜 탄핵 사유야. 뭐요? 박근혜 이건 탄핵 사유라고.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권을 한낱 그 무슨 유치원 원장 했던 민간인에게 맡겼다는 얘기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그는 최 씨에게 2014년뿐 아니라 15년에도 전달된 문건이, 이거 봐, 14년뿐만 아니라 15년에도 전달된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15년까지 이 짓거리 했다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그는 최 씨 개입을 상부에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분이 아니고 뒤에서 돕는 분이라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는 보고를 안 했다. 자기 선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야. 요 표현은 김기춘 우병우까지 안 올라가고 자기가 책임 뒤집어 쓰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어지러워라. 대통령에게 껌껌이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 도망갈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껌껌이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 공모 혐의에 대해서.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의혹에 대해서 4월 16일 전후로 대통령 일정이 빽빽했는데 그날만은 대통령 일정이 비어 있었다. 대통령은 매우 피곤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저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거는 그날 박근혜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업무 봤다라는 그 청와대 대문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는 처음에 오후 2시 말미에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알고 관저로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후 나중에 인터폰으로 대화를 나눴는지 직접 대면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당일 미용사를 청와대에 부른 것에 대해서도 직접 불렀다고 했다가 이후에 본인 지시하에 미용사 자매를 부른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을 번복했다. 그는 정윤의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고 회수 안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오모 행정관에게 보고를 받고 민정수석실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심경을 묻는 도종환 의원의 질문에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퇴임 후에도 모실 거라고 답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면담 후에 세월호 당시 청와대 보고 체계는 총력, 일사불란한 대응태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면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진술하거나 거짓이 포함되지만 일부 유의미한 진술을 들어 전체 퍼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저께 이 정호성의 발언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일단
그날 아무 일정 없었다. 예. 그날에 아무 일정이 없었다라는 정호성의 주장. 그거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라는 박근혜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얘가 또 막판에 가가지고 말을 이리저리 바꿨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근데 이제 정호성은 주로 다 녹음 파일이 있대. 주로 지시사항을 녹음을 했더만, 지시사항을 녹음을 했던 그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호성은 이제 자기 죄를 시인을 했던 것 같다. 대통령의 사생활 얘기는 내가 볼 때 그 논점 흐리는 얘기야. 대통령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누구랑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논점을 흐리는 기사이고요. 그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낚이는 거야. 그런 뭐 사생활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면 낚이는 거다. 그다음 대통령에게 사생활은 없어요. 대통령에게 사생활은 없어. 대통령의 가족관계까지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왜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전부 다 사찰을 하겠어. 사생활이 없기 때문이야. 따라서 사생활이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모 대통령의 1분 1초는 전부 다 공인의 삶이야. 그래서 세월호 때 박근혜가 뭐 했는지 밝히라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밝히란 말이냐. 어떤 나라도 그런 걸 안 밝힌다라고 김기춘이 뻥 깠다가 걸렸잖아.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은 분단위로 하다못해 아베가 목욕한 것까지 다 공개를 한다니까. 온천 가서 온천했다. 그런 얘기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온천에서 온천했다. 그 얘기까지 전부 다 보고한다는 거야. 그게 원래 난 대통령의 이 시간 이후의 일정은 국가 기밀이야. 왜냐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기밀이야. 그러나 이 시간 이전의 모든 내용은 국가의 정보야. 공공의 자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밝힐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뭐 사생활 그런 거 없어. 아베는 목욕한 시간까지 다 공개하는데 박근혜 지가 뭐라고 그걸 공개를 안 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예. 그래서 정호성 국조 거기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이 지금 이제 이 박영수 특검이 잠깐 노래 하나 듣고 가자.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게 문제야. 쉬지를 않고. 아이고. 아이고. 박영수 특검으로 가기 전에 아이고 나 잠깐 뉴스를 뭘 들으면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문으로만 돌던 이 블랙리스트를 유진용 문화부 장관, 전 장관이 내가 받았다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죠.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 Y뉴스에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네. 다 관련이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은 왜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의 안방을 틀었을까 이렇게 주제를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명 있어요, 정말. 예, 뭐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했죠. 그래요. 예. 전직 검찰 근데 자택 압수수색 이제 비서실장이면서 전직 검찰총장 예.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고 구속되거나 처벌된 적은 있는데 있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한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검찰총장을 지냈으니 앞으로 자다가 팬티 바람에 끌려가거나 집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그 정도로 불문율이군요. 검찰총장 지낸 사람 집 털지 않는 건 일종의. 또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네. 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런 적도 잘 없을 것이고. 그런데 무려 김기춘 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다 지낸 사람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사실 수모를 당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1992년에 부산 초원복집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은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사건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론이 잘못이라고 보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김기춘 지역 감정 조장 사건이잖아요. 그게 부산 초원복집 사건 하면은 뭐 언론이 복집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원래 이름은 지역 감정 조장 사건이에요?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게 불러야 된다. 언론이나 정치권이 부산 초원복집 사건으로 예, 부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때 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지만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미꾸라지 소리를 맞아요. 듣는 계기가 거긴 합니다. 예. 뭐 그때도 사실은 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지만은 자택을 압수수색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네. 이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씨의 안방을 턴 이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김기춘 씨에 대한 기선 제압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선 제압을 위해서입니까? 예, 그동안 김기춘 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법사위원장도 지냈어요.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검찰에게는 일종의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하면서도 압수수색을 하지는 못했죠. 뭐 이런 상황에서 특검마저 김기춘 씨의 자택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수사가 제대로 될 수도 없을 것이고 예. 특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이른 아침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은 못한 거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국민들 믿으십시오라는 것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특검이 탐침봉까지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니까 그랬어요. 김기춘 씨로서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모를 당한 거죠. 그래요. 검찰 안팎에서는 이 압수수색 장면을 보고 자업자득이라거나 참담하다 이런 뭐 발언들 참 많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특검이 검찰과 달리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건 앞서서 설명하신 것과 비슷한 비슷하네요. 내용 합니다만은 검찰은 이게 김기춘 씨에 대한 수사를 미적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준 겁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늦어도 많이 늦었죠. 그렇죠. 특검팀 관계자는 법을 잘 아는 김 전 실장이 이미 대비를 했겠지만은 자택에 들어가 본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꼭 뭔가 나올 걸 기대했다기보다는 김기춘 씨의 집에 한번 들어가 훑어본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아니 한번 얘기했습니다. 들어가서 훑어본다는데 뭘 또 의미가 그렇게 커요? 그 수사 대상자에 대한 아까 기선제압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과 동시에 예. 자택이 틀리면은 그게 지난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휴대전화와 업무 일지를 뺏겼는데 예. 계속 근무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사표를 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은 지금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고 집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는데도 버티고 있다는 건 사실 고위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제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거기 이제 가족들 휴대전화도 다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이 됐다는 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뭔가 기선제압 위축시킬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미적되다가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해체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것, 예.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을 사법 처리하는 것, 예. 그리고 삼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 이거는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특검 수사를 수긍하지 않겠나. 특검 수사가 그 세 가지에 집중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해야 될 수사는 차고 넘치는데 이 세 가지만은 제대로 해야 된다. 적어도. 특검 수사가 70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도 굵직한 몇 건만 제대로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다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압수수색?
김기춘 씨의 실제 혐의를 찾으려는 노력. 실제 혐의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이미 타이밍이 늦었지만은 어쨌건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압수수색 한다는 건 뭔가 구체적 혐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체적 혐의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는 자체가 그렇죠. 범죄의 단서를 잡았다는 거죠. 잡은 건 맞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집만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조윤선 문화부 장관 집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공통 혐의를 지금 특검이 잡은 게 아닌가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특검팀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어제 이규철 특검부가 브리핑을 하면서 예. 기자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동시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공통 혐의에 대한 수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해석해도 결국 그거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기춘 실장이 지시했다. 어제 유진용 장관도 같은 얘기했습니다만 특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진용 전 장관의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그럼 이 대목에서 그 리스트를 주도한 사람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도한 사람은 지금 감춰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지명하기는 힘들죠. 근데 정말 요새 유행하듯이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위가 있을까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제 시사자키에 나온 유진윤 장관의 발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유진윤 장관 인터뷰가 또 방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 전 장관은 퇴임 직전에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리스트 이전에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 전 장관은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으로 오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전엔 없던 일이다. 허태일 비서실장 시절은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A4 용지에 빼곡히 수백 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이 적힌 걸 김기춘 비서실장의 비서관이 차관한테 주는 거예요. 문체부 차관한테. 김소영 비서관이. 예. 예. 그 차관한테 줬고 차관한테 이 조 전 차관이 조현재 차관인데 당시에 예. 그 작성 출처를 물으니까 정무수석실에서 했다. 근데 당시에 정무수석이 현 조윤선 문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윤선 장관 집도 턴 겁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게 죄로는 그러니까 죄가 되긴 되는 건가요? 이 작성한 게 어때요? 특검팀 관계자가 블랙리스트는 그 자체로 아주 무거운 죄질에 해당한다. 블랙리스트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고생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 아마 상당히 중하게 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 업무일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보면 김기춘 실장 지시 내용이 빼곡히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처벌 근거가 된대요. 이게 이제 저는 비망록이라기보다는 업무일지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여기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 이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뭐 개인적인 생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유진용 장관 얘기 잠시 한번 더 들어보시죠. 예. 제가 여러 수석들한테 들은 얘기는 김기춘 실장이 오고 나서 수석회에서 수석들이 얘기를 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뭐 그냥 받아 적으라는 얘기죠. 예.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수석들은 말 한마디 했다가는 치동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수석들이 입을 막아갖고 예.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 마비시켜 놓고서는 수석회의를 소통의 장이라고 변명을 해요. 수석들의 입을 막고 그저 말하는 걸 받아 적게만 했다. 이렇게 되면은 김영한 수석이 남긴 그 업무일지 다이어리는 다 받아 적은 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 얘기로는 본인의 주관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예. 받아쓰기 바쁜데 본인의 주관을 담을 여력이 어디 시간이 어디 있겠냐. 그 소설을 쓰거나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팀 관계자도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 처벌은 쉽지가 않은데. 업무일지. 그럼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수석들의 정언이나 이런 게 이제 증거가 맞춰진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 네. 그때 이제 검찰총장이 김진태 총장인데 김기춘 실장이 김진태 검찰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정윤회 씨네 집 압수수색 못하게 해라. 막았다라는 증언이 오늘 또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기춘 씨가 김진태 검찰총장하고 자주 통화했다는 건 이미 검찰 내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윤회 사건 수사가 사실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고 김기춘 씨가 이 문제도 직권남용 정도의 혐의를 수사를 받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왜 범미꾸라지 김기춘 씨의 안방을 털었을까? 오늘 Y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쇼로 끝나선 안 된다.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손정수님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 김진태가 아니죠. 여기 등장하는 김진태는 검찰총장 김진태를 말하죠. 이 김기춘하고 수시로 통화한 당시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정윤의 집에 압수수색을 막았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회의 중에 실장 전화다라면서 받았다. 대검 간부들은 다 안다. 수사 방해 때는 직권남용이다. 누구의 직권남용? 김기춘의 직권남용이다. 김 전 총장 정윤회 수사 때 정씨 집 압수수색을 막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중에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4년 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정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 밝혀졌다. 26일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김 전 총장에게 김기춘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일과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했다. 이들은 김 전 총장이 대검 8층 집무실에서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하다가 도중에 휴대전화가 걸려오면 실장 전화다 라면서 받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하기 전후 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당시 김 실장이 김 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다는 것은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다들 아는 사실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이것도 될 수 있다죠. 예, 좌우지간 이게 그 김기춘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을 못하게 했다면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 김진태는 14년 말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윤회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계획에서 정씨 집 등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윤회 집 등에 대한 압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보고했지만 김진태가 고소인의 주거를 왜 압색하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해 결국 압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수남 당시 서울지검장이 정씨 집을 제외한 채 압색을 수사를 진행했다는 기존 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김진태가 김기춘과 사전 논의 하에 서울중앙지검에 이런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해야죠라고 답변하며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공개된 김영환 업무일지를 보면 김기춘의 지시사항을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곳들에 검찰과 지도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하며 특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색이 이루어지기 전인 14년 12월 1일치 메모에는 령뜻 총장 전달, 속전속결 투트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진태는 김기춘과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윤회 압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전화기가 전원이 꺼져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검찰에서 지금 검찰이 김기춘의 전화기를 압수수색했다, 전화기를 압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검찰에서 경향신문 단독으로 검찰에서 김기춘의 특검이 김기춘의 전화기를 압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일단 기사를 좀 확인해 볼게.
3시 반 뉴스네요. 방금 나온 뉴스네. 박영수 특검팀이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의 휴대폰을 압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실제 업무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압수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다면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뭐 이건 아직 덜 익은 기사네. 왜냐하면 김기춘이 그동안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예. 김기춘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지금 김기춘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면 이게 실제 업무에 사용했던 휴대폰이냐 그걸 물어본 건데 확인을 못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특검이 압수한 핸드폰에 김 전 실장의 업무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면 특검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이 압수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개입 사실을 입증하는 데 쓰였다.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에도 검찰이 녹음 파일 내용을 기초로 한 부분이 많다. 다만 특검이 압수한 핸드폰에 김기춘의 국정개입 관련 내용이 얼마나 담겨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동안 법꾸라지로 불리며 검찰 조사를 피해간 김기춘이 청와대 근무 시절 사용했던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지난 26일 김기춘의 자택을 압수했을 때 김기춘이 자택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일단 이제 이 박영수 특검이 조윤선네 집하고 김기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조윤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지금 교체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김기춘을 압수수색했는데 얘가 압수수색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가 없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의심이 된다.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일단 요거는 김기춘 휴대폰에 대해서는요 아직 무르익지 않은 별로 아직 확실하지 않은 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그 김칫국 마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얼마나 김기춘이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인지를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뤄야 될 것 같고요. 특검에서 정유라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에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이 27일 정유라에 관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구철 특검보가 이날 브리핑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 신청만 있더라도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가능한 것으로 연락 왔고 그걸 확인한 즉시 오늘부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순실 변호인이 정유라가 적색 수배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요건은 저희 판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피의 사실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적색 수배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순실이 이날 불출석 통보를 해온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강상의 이유고 어제 국정조사 등을 통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출석을 거부했다며 원래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라든지 해서 강제 소환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특검은 전날 오전부터 새벽까지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김상률, 정관주, 문영표, 김진수 이런 실무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색을 종료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종 전 차관과 홍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하여 조사했고 문영표와 정관주 차관을 27일 오전에 소환해서 조사 진행 중이며 안종범 전 수석과
뭐 홍한선 본부장을 오후에 소환하여 조사 중이다. 이 문영표하고 문영표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 문영표는 하나다. 문영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서 그 삼성에 그러니까 이제 문영표를 왜 조사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문영표의 지금 죄는 뭐야? 그 국민연금에 5천억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삼성에 이재용 손들어준 이유 이걸 이제 그 박근혜가 이재용에게 그런 특혜를 베풀어주고 최순실이 80억을 받아 처먹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관주는 문체부 차관으로서 소위 블랙리스트 10,00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놈이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저지른 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놈이 어떤 죄인지를 우리가 다 외우지를 못할 정도야. 그죠? 어떤 놈이 어떤 죄인지까지를 우리가 다 외우지를 못할 정도다. 그리고 이제 그 특검 소식으로 넘어가면 이 박근혜 박근혜 대리인단이 사실 확인 요청서라는 걸 썼대요. 그 사실 확인 요청서.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자기에 대해서 박근혜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로 올라간 사건들 35건을 전부 다 사실 확인 요청서를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 부처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사실 확인서를 다 받겠다. 근데 그 요청서를 왜 냈냐 하면 그 요청서에 대한 공무원 기관에서 그 사실 확인을 보내는데 몇 달 걸린대. 시간 끌으려고. 30몇 가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 요청서를 내가지고 그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관련 사실 확인서를 보내주는데 몇 달이 걸린다니까 그걸 노리고 시간을 끌려고 이 사실 확인 요청서를 헌재에 낸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헌재가 이걸 기각하면 돼.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